예,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죠.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옆에 놓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고개를 이래서 좀 불편하신가요? 예. 일단 그 2.1. 물론 뭐 글쎄요, 이 수업을 사람들이 재밌게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나 또 학기가 끝나서 그래서 언어학에 대한 것이 조금 황망하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책을 한 번씩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수업 관련이 없으니까 또 듣는 분이 그냥 확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뭐 생득적이든 뭐 행동주의든 생득적이든 상호관계든 언어 습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들이 있겠죠. 예, 완벽하게 이제 어른들의 언어로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게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장류의 대표적 케이스가 뭐라고요? 그 모방과 놀이와 모방. 그래서 136페이지에 모방 행동 그리고 언어 습득이 되겠습니다. 그 행동주의자들 비헤비어리스트라고 밑에 있습니다. 비헤비어리즘이라고 스키너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흉내 내는 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굳어지는 것, 습관 뭐 이런 것들 다 경험이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죠. 뭐 일단 한번 굳어지면 나중에 이제 누가 새로운 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게 살다 죽겠네 내버려둬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나이에 내가 그거 하리 뭐 얘기. 사실은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가엾은 얘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에서 굳어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예. 뭐 이마에 주름 생기면 대단한 겁니까? 예, 다 그게 피부가 습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주름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죠.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범낭이라고 그래요. 범낭. 예,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그 얼굴 뭐라 그래 관상 볼 줄 알면 이거의 모양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뭐 가다 말 옆으로 퍼진다 또 가다 이렇게 짧다 아니면 내려와서 밑으로 처진다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입술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큰 인물, 작은 인물. 그 다음에 또 요기 이렇게 요 사이, 요거 사이지 않습니까? 예, 요 사이에 그걸 가지고 명주를 보기도 하고. 근데 눈에 또 이 주름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운명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눈이 뭐 쌍꺼풀 또 위로 찢어진 것. 사실 가만히 보면 그 피부의 처음에 태어난 어떤 형태와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짓는 표정, 어떤 사람은 계속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우는 표정 또는 화난 표정을 지면 얼굴의 피부에 그것도 가죽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어떤 모양새가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글쎄 뭐 저도 그런 관상이나 이런 걸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글쎄 그걸 가지고 뭐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관상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뜸 저 뭐 돈 많이 벌어요? 저 이 다음에 뭐가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결혼 언제 하나요? 예, 감히 말하는데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격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늘 웃는 사람,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치고 뭐 실없이 웃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 늘 화내는 사람, 그 다음에 늘 뭐 울상인 사람,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물들도 제가 고양이를 한 5, 6년 이상 키우다 보니까 얼굴의 모양이 어느 정도 성격에 따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화한 성격과 약간 좀 모난 성격, 또 겁을 잘 내는 성격, 이 습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방 행동과 언어의 언어 습득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137페이지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모방과 연습을 통해 말을 배운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Would you like some bread and peanut butter? 그랬더니 아기가 some bread and peanut butter. 그래서 some이란 말을 쓰는 거죠. 걔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브레드하고 피넛버터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숫자를 1, 2, 3 쓸 수가 없고 어떠한 우리가 이제 양에 대한 건 한 개, 두 개, 세 개로 해서 어떤 많고 적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셀 수 없는 것은 some 또는 much, many가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진 않겠죠. 예, 그냥 따라 하다가 나중에 익숙하게 되겠죠. 또 썸이 그런 걸로 된 걸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평생 영어를 쓴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설명 안 했을 때 자기 쓰는 말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인다? 진짜 그런 목적으로 쓰여서 그렇게 된 건지 그렇게 쓰다 보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지 해설을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썸은 셀 수 없는 것에 쓰고 1, 2, 3는 셀 수 있는 것에 쓰고 예, 그리고 또 뭐 many는 셀 수 있는 것에 쓰고 much는 셀 수 없는 것에 쓰고 묻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much를 셀 수 있는 곳에 쓰고 many를 셀 수 없는 곳에 쓰면 안 됩니까? ch라는 건 처음부터 셀 수 없는 것에 쓰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소리의 모양과 의미는 사실 속성, 핵심적인 그 밑바닥의 속성과는 무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소리는 그냥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관상에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건 하나의 습관의 결과지 나의 속성과는 100% 상관이 100%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는 much의 취는 셀 수 없는 곳에 many의 ni는 셀 수 있는 곳에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러면 또 역사로 넘어가서 중세영어, 고대영어. 그러면 그 시대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시대는 much나 many가 고대 영어에 예를 들어서 우리로 때면 삼국시대쯤 한 450년에 영어가 시작. 그때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독일어의 영향인가요? 그건 독일은 또 왜 그랬죠? 예, 언어학을 공부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을 가르치시는 건 지금의 현상을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언어학의 속성은 그것보다 더 밑바닥 것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썸을 쓰는 건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쓰는 건 아니다. 따라하다 보니. 그 다음에 선천성 이론의 섭득은 뭡니까? 이것은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언어 습득 장치란 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 근데 요즘에 어떤 분은 또 그걸 라드라고 읽더라고요. UN은 그러면 언이라고 읽고. 예? 근데 또 유네스코는 UNESCO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WHO 같은 경우 후라고 안 읽잖아요. 그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할 때 그럼 어느 때 이렇게 한 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줄임말이라도 읽는 거에 따라 또 심지어 요즘에 ASAP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ASAP 어떤 사람은 ASAT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As soon as time 아마 빨리 하라고 하는 뜻으로 진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모국어들 AZAP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zip 같은 경우 물론 그것도 원래도 줄이다는 뜻인데 또 경우에 따라 radar 같은 경우는 RAD 이것도 결국 우리가 울림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LAD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천성은 이런 부분 습득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을 하는 경우에 그대로 여러 번 되풀이에 따라하는 모방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음 대화 보면 아기가 토하고 난 뒤에 엄마가 다 치우고 나서 한참 뒤에 엄마가 엄마 나 토 어딨어요? 뭐? 나 토 보여주세요. 니 토? 아까 토했잖아요. 내 토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아기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청소하다, 공부하다, 일하다 등등 말을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나름대로 규칙에서 우리가 토라는 걸 토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확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까 청소하다 청소, 공부하다 공부, 일하다 그러니까 토하다 토, 내 토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작동을 해서 그 안에서 그 활용, 응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게 이제 10분 정도시기 때문에 조금 요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요 단원 139페이지를 한 번 더 보면서 요 다음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